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이미 군사 기반 시설은 파괴되고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군이 수도 키예프를 포위했지만 79세 할머니조차 가족을 지키려고 총을 들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 영국 매체는 우크라이나의 한 할머니가 무장한 채 거리를 지나는 러시아 군인을 향해 우리나라에서 뭐하는 거냐면서 항의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할머니는 당당하게 도대체 우리나라에 왜 온 거냐며 따져 물었고 당황한 러시아 군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바라기 씨를 주머니에 넣어둬라. 그러면 당신이 죽은 후에 우크라이나에서 그 해바라기가 자라게 될 테니. 러시아 군인 앞에서 이렇게 용감한 발언을 하는 할머니의 영상은 SNS를 타고 급속히 전파되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황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불리합니다. 러시아와의 전력 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군 전력은 13배나 차이가 나고 첨단 무기 수준은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모든 면에서 다윗과 골리앗 수준입니다. 미국 뉴스위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의 최신 전투기는 30년 전에 만들어졌을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면 러시아도 타격이 큽니다. 러시아는 군사력은 강하지만 경제력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러시아의 영토가 거대하고 자원 부국이라고 말하지만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나라 크기와 비교하면 무척 왜소한 편입니다. 지난해 GDP 총액 기준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한 계단 아래인 11위였습니다. 더구나 2014년 이후 러시아 경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은 바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시킨 해입니다. 당시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진 건 첫 번째,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때문이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미국 연준은 3차 양적 완화 규모를 매월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갔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세계 경제는 얼어붙었습니다.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이 된서리를 맞았고 동시에 신흥국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올해의 상황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국제유가 폭락 때문이었습니다. OECD의 석유 증산으로 유가가 하락하자 자원 수출에 의존하던 러시아 경제는 심각하게 압박을 받았습니다. 루블화는 폭락했고 환율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당시 집권 2기의 푸틴 대통령은 간신히 국가 부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부도 직전인데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푸틴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경제 위기가 벌어지는데 지도자는 절대 권력에 다가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 승리감을 선사한 크림반도 병합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될 만큼 큰 변화였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침공은 푸틴에게 성공적이었지만 올해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때와 같은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러시아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식량과 러시아군의 열악한 실상이 알려지면서 러시아의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속 러시아군의 배급 식량은 쇠고기 스튜인 까샤와 돼지 비계와 감자 전분을 섞어 만든 쌀론, 그리고 크래커와 설탕, 차, 과일잼 등입니다. 그다지 넉넉해 보이는 배급 식량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급 식량보다 더한 것은 한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기자가 공개한 러시아 전투병들의 모습입니다. 기차역에서 수십 명의 전투병들이 추위 속에 서로 포개져 자고 있는 모습인데 이 기자는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이런 상태로 지낸다며 상황이 열악하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기강 역시 해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 선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한 여성이 러시아 군인들로부터 다이렉트 메일로 만나자는 메시지 폭탄을 받고 있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여성은 나는 이 러시아 군인들과 절대 만날 생각이 없다며 러시아 군인들이 가까이 있다는 게 너무 두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는데 여성에게 DM이나 보내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의 행동이 사실이라면 현재 러시아 군인들의 기강이 어떤지 알만합니다. 한편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조치들을 속속 꺼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화웨이를 고사시켰던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등 추가 경제 제재 방안을 발표했고, 영국도 러시아 은행과 기업, 푸틴 대통령 측근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한국도 이 제재에 참여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핵심 기술 수출 제재에 돌입함에 따라 한국도 이 제재에 동참한다고 발표했고, 따라서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수출 및 현지 생산 전반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제재 참여는 조금 약하기도 하며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직접 나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지 표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한국 방어 약속은 여전하다. 우리는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성명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에 주목한다. 이는 분명 국제사회 전체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원치 않게 대러시아 제재의 최전방에 몰려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 때문에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지만 일본 내에서도 국방 영토 문제로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쿠릴 열도에서 한 달 동안이나 실사격 연습을 하면서 일본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일본의 속내를 표현하듯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이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미국과 함께라고 할 수는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일본의 본심입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한국에는 입장을 고려해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반도체 동맹으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한국이 과도한 러시아 제재에 나섰다가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반도체 필수 원자재인 가스 수출이 중단된다면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져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까 염려하는 것인데요. 이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는 다르게 대러시아 제재에 형식적으로 참여는 하되 최대한 타격을 입지 않도록 미국의 배려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도체 공급망으로 인해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